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평론계의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들어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어제보다 풀린 것 같아요. 좀 덥지 않아요 오늘? 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을 정장을 하고 있으니까 더 더워 보이네요. 그 송 본부장님 넥타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핑크색. 저희 어머니께서 좀 밝게 입고 다니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밥 한 끼 하실 수 있다면 누구와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정치인에게 밥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사고 대접 받으시겠습니까? 이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 국정 지지율 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28%, 그래서 4주 연속 윤석열 대통령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정 평가율은 63%, 계속해서 60%대에 머물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았어요. 민주당은 6%포인트 껑충 뛰어가지고 38%, 그리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져가지고 32%,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났죠.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좋은가?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능하다가 15%로 가장 많았고 외교가 13%로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막말, 조선이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과의 전쟁 없었다라는 친일파적 식민사관적인 발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굉장히 최근에 이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해법을 물어봤더니 평화 외교적인 해결책 노력을 계속해라가 67%, 군사적 대응이 25%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송 본부장님 이제 감사원 얘기 좀 해보자고요. 네. 오늘 발표 예정했던 중간 수사 결과를 어제 서면으로 발표했어요. 사안이 복잡하니까 핵심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고요. 첫 번째,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입니다. 소훈 당시 안보실장이 그래서 수사 의뢰를 당하기도 했는데 두 가지예요. 그 위기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이 하나는 처음에 북한 해역에서 그 이대준 씨가 발견된 사실을 해경에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전방위로 다 전파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 같은 데는 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실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최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평가 회의를 열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큰 줄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회의가 또 안 열렸다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이 피격이 됐고 그런데 그 이대준 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에 보고를 할 때는 그냥 그 실종이 됐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고만 하고 이 어떤 피격되고 소각된 거는 또 보고해서 뺐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초기 대응에 부실했을 수가 있고 또 국방부, 통일부, 해경도 위기 대응 조치에 미흡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실 대처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를 내세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배 교수님 사실 은폐와 증거 삭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는요. 해경에서 구명조끼 수량이 전혀 이상이 없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탈북한 것처럼 했고 또 슬리퍼 소유자도 확인이 안 됐는데 슬리퍼 소유자가 이대준 씨로 했고 그리고 이제 부유물도 전혀 분실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실험 표류 예측 결과와 관련해서도 세계에는 월북과 좀 맞지 않는데 이건 무시하고 월북을 뒷받침하는 한 개를 선택을 했다. 네. 그리고 또 범죄 심리 전문가 7명 가운데 2명만 월북 가능성을 회신했는데 이걸 또 월북의 뒷받침으로 썼다. 또 꽃게 구매 자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증거 삭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60건을 삭제를 했고 국정원은 46건을 삭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삭제한 적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송 본부장님, 네. 이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려는 왜곡 시도가 있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월북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월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예, 감사원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국가안보실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일관되게 자진 월북으로 하라. 그러니까는 원 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라 각 부처가 이런 이렇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를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방부와 해경을 비롯해서 이 관계 부처들이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들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6건이 거기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이 사생활 정보 같은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월북 단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뉴스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때 그 이대준 씨가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국내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그 해상으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월북 의도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그때 함정에서 입지 않고 어업 지도실에서 입지 않고 뭐 중국 선박에서 잠깐 구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다면은 이것은 월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뛰어내린 게 아니고 표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네.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이 감사원에서 이제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이제 서면으로 발표를 한 것이에요. 이게 100% 팩트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 정부 인사 2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어요, 검찰에다가. 그렇습니다. 혐의는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직무유기, 또 하나는 직권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5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20명입니다. 5개 기관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입니다. 다 안보, 국방, 정보에 관련된 핵심 인사들인데요. 20명인데 이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 전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장관은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검찰에 지금 소환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뭐 20여 명 수사 요청했으니까 뭐 매일같이 누구 소환 조사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은 이번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누구보다도 많이 좀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송 본부장님부터요? 일단 오늘 그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고 정확한 이 번복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해경과 국방부가 전부 다 월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난 6월 달에 표류라고 바꿨습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이것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입장 바꾼 다음 날 바로 다음날 또 감사원이 감사를- 감사 착수해서 어제 드디어 그거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중요한 게. 57일 동안 해서 어제 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감사원이라는 이 공적 기관의 어떤 신뢰성을 믿는다면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뀐 이유를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것이 이제 월북 쪽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내놨고 또 9개 부서에 대해서 직무 감사를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사원의 이 신뢰성을 믿는다면은 이 감사원의 결과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또 뭐 논란이 여전히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하여튼 송 본부장님은 감사원의 이 세 가지 입장 정리한 게 이 믿음이 간다 이런 뉘앙스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원이 9개 부서를 감사를 한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네.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정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형적인 몰아가기 언론 플레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뒤늦게 수사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뒷북 수사 요청인데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른바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슈화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위법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어야만이 감사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상시 공직 감찰이다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연히 중간 감사 결과도 이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 네. 이 감사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으로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조선일보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몰아가기 위한 그런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이 보는 감사원의 감사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정치인과 밥 한 끼 하신다면 누구 하실 건지 그 정치인에게 밥을 사줄 건지 아니면 대접을 받고 싶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밥 한 끼를 제가 사주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분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신 청취자 같으세요. 다른 청취자께서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께 밥 대접을 해주고 싶어요. 힘내라고요. 예. 또 다른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밥 한 끼 사드리며 진심으로 충원하고 싶어요. 예. 어떤 충원 내용인지는 안 밝히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식사를 하고 싶네요. 대체 뭔 생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식사비는 더치페이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진석 의원님과 점심을 먹고 싶습니다. 같이 매운맛 짬뽕 4단계 정신이 번쩍 날 것 같아서요. 짬뽕 4단계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매운맛 짬뽕 4단계. 매운맛의 그 강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렇겠죠. 예. 자, 이분도 저 정진석 의원하고 일식집에 가서 일식 코스 요리를 사주고 싶습니다. 하필 왜 일식 코스 요리를 사주고 싶다. 일본에 뭐 식민사관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아까 송 본부장님 저 넥타이 색깔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넥타이가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는 평론가 분들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런 뜻으로 매신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자, 미스터 송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한테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김일성 주의자다 이렇게 딱 한 것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간 거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용복 선생을 본인이 김문수 위원장이 잘 아는데 대학 선배고 잘 아는데 그러니까 신용복 선생이 이 김일성 주의자라는 식인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들 앞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용복 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 김일성 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난 4월달에 SNS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또 방송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무슨 주사파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 그 김문수 위원장이 내가 밖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와 이 관직을 맡고 있을 때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과거에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뭐 종북 주사파 이야기를 했던 것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소신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때 이 어떤 집회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나 그때의 입장과 내가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언급하지 않겠다로 끝났으면 좋을 것을 네. 본인의 소신을 계속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적절하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이 공직에 있으면서 네. 그 본인이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다시 이야기했다는 건 좀 부적절한 거죠. 배 교수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완전히 부적절한 인사죠. 이건 본질이 이제 김무수 경산호 위원장의 발언이 본질이 아니고 인사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인사예요. 이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맞지 않아요. 네. 경산호위 위원장이 이제 장관급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노동자 사회자 측의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 이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극우적 언행 또 그리고 반노동적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노조를 향해서 뭐 심지어는 자살 특공대다라는 얘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총살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다 됩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에 책임지고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뭐 적임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 현장 경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 운동가에서 반노동 운동으로 완전히 180도 돌변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완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적임자가 아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까? 네. 그럼 과연 이 가운데서 인사검증 책임은 제대로 있었는지 추천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자, 송범 기자님. 네. 대통령실 입장은 뭐예요? 대통령 직접 입장이 나왔죠. 대통령실은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였고 오늘 아침에 도어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이 발탁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걸로 그 대답을 대신했어요. 이 질문이 나왔는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뛴 분이고 현장을 가장 잘한다고 판단해서 인선을 한 거다. 그리고 진영에 관련 없이 이 노동계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있다. 다른 거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그 좀 사상적으로 전향한 문제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용적인 인사를 한 것이다. 여기서 선을 그었는데 그 전부터 뭐 홍준표 그때 후보도 그렇고 이 민노총에 대해서 어떤 좀 개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김문수 카드를 그 전부터 계속 거론을 해왔긴 해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그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미 윤리위 제소에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 우선 뭐 민주당이 어제 이 불을 지폈습니다. 식민 발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조선과 일본은 전쟁한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정진석 의원 이 윤리위의 국회 윤리입니다. 윤리에 제소를 했고 또 한국원자력재단 감사 도중에 김재남 이사장 정의당 출신이죠. 김재남 이사장을 향해서 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느냐. 차라리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 맞불 차원에서 방위산업 그 관련업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있었다는. 이재명 의원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제소를 했고 민주당 의원 3명을 무더기를 제소를 했어요. 예.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을 했다고. 자, 정말 뭐 매년 이맘때 하는 국감입니다만 올해도 유난히 더 국정감사장이 정치적인 이야기로 다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감 여전히 치고받고 있는 다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배 교수님 어제는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연임 실패를 두고 충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가? 전 정권의 책임인가 현 정권의 책임인가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나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14군데나 우리가 국제기구에 도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신냉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인권에 대한 또 그런 우려는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의 표현의 자유까지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뭐 전 정권의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할 일은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송범무장님은 이번에 떨어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연임 실패. 그거야. 지금 양쪽에 다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그것이 기권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예,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 뭐 느낌 추측인 거죠. 뭐. 예.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정치인과 밥 한 끼 하신다면 누구 하실 건지, 그 정치인에게 밥을 사줄 건지, 아니면 점심 얻어 먹고 싶은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돈 아까워서. 예. 또 다른 분, 저는 권성동 의원과 식사하고 싶어요. 공무원 합격 비밀 좀 물어보려고요. 아, 대단한 풍자십니다. 한 줄로. 이준석 전 대표님과 식사 대접하고 싶네요. 메뉴는 말짱 도루묵구이 100번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밥값만큼 제대로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저는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법카로 오마카세 그거 좀 사주세요. 오마카세. 예? 이 일식집에 가면 뭐 먹는 메뉴라면서요. 비싸다며요 이거. 맞아요. 그 매우 비싸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문수영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AS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자고요. 사실상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면서 사실상 경찰이 우회적으로 성상납 의혹 실체를 인정한 셈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경찰이 중간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수사 결과를 보면은 무고 혐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은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무고를 했느냐, 무고를 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려면은 그 관계, 그 팩트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져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다 수사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그 전 대표와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대절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수사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뭔가 증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뭐 영수증 같은 거나 예. 그 당시에 영수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증거물들이 있다는 네. 거죠.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성상납이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해서 앞으로 이제 검찰이 송치를 조사하고 또 만약에 경찰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검찰도 기소를 하게 되면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당당히 송치를 하면은 송치 이유서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하면 기소 이유서가 있고 기소장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그때 사안들이 그 2013년 7월 8일에 있었던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기소리 되면은 논란이 커질 수가 있죠. 예. 자, 배 교수님, 성상납 의혹과 별개로 말이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초에 4개의 혐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상납, 두 번째는 알선수재, 세 번째가 증거인멸, 그리고 네 번째로 무고인데 1, 2, 3번이 다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로 된 거고 불기소로 경찰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무고는 또 이거는 뭐 지금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혐의 있음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무고의 근거가 뭔지 가 상당히 좀 궁금해요. 무고가 되려면 일단 성상납 의혹이 팩트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송 본부장 얘기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갖고 있다. 그게 과연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송치 결정이 나오니까 내가 그 시점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말로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증거가 경찰에 제시된 그 증거들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있다면 그거는 뭐 숙박 시설 그 기록 그리고 안내했다라는 뭐 이사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정황 증거는 되지만 딱 떨어진 직접 증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봐야 될 것이고 기소 과정에서 이제 재판 과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준석 대표 이제 정치 생명에 대한 이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송 본부장님?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 정치 생명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6일 날 두 번을 이렇게 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죠. 하나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당했고 또 하나는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를 당했어요. 그런데 남은 게 경찰 리스크였는데 경찰 리스크도 무고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면은 이 윤리위에서 또 3차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차 징계하면 지금 1년 6개월 합해서 당원권 정지인데 그 다음에는 이 제명 아니면은 탈당권유죠. 또 징계위를 또 열 수도 있다요? 또 열 국민의힘에서?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 그 윤리 규정에 보면은 예. 어떤 범법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을 때는 모든 걸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경선에 출마하는 권리 이런 것을 판결 나올 때까지 다 박탈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윤리가 열려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앞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기는 맞지만 정치인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지금 보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네. 지난번에 35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면 16%가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여론조사일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두 분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창당하려면 돈도 엄청 많이 들어야 이렇게 될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렵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뜨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39.7, 국민의힘은 30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는 대응 악재죠. 어떻게 보세요, 송 본부장님은? 창당 백에서 얘기한 대로 창당 갈까요? 창당을 하려면은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금은 그러니까 자금이 조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조직 확실하게 조직이 있으면 자금은 생기는 건데 지금 조직이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해서 같이 따라 나갈 사람은 거의 뭐 손에 꼽힐 정도니까 뭐 알겠습니다. 실제는 예. 어렵죠. 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죽었다가도 산다, 불사조다 이런 뭐 피닉스 뭐 이런 거. 배 교수님. 불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배 교수님이나 봉 교수님하고 술 한잔을 하고 싶네요. 예? 배종호 교수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술 한잔 하고 싶으시다는데 여기 저 성국권 본부장님도 술하면 어디 가서 안 빠지는 분인데. 같이 먹자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세요. 정치인과 밥 한 끼 하실 수 있다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까지 해 주십시오. 먼저 배종호 교수부터 해 주세요. 3, 2, 1. 이준석 대표하고는 장어덮밥 하나 사주고 싶고 힘내라고. 왜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매운탕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하다는데. 아이고 두 명씩이나 하고 한 명만 해야지. 두 명을 예.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반칙이래 반칙. 예, 한 명만. 자 미스터 송도 한 명만 해주세요. 잠깐만. 3, 예. 2, 1.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배한 고구마를 삶아 먹으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임 정부에 대한 논란들 이걸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대. AI 이상하네. 고구마가 무섭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성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